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테살로니키 서머스쿨 오리엔테이션을 담당하게 된 2, 3학번 최진희입니다. 유럽의 손꼽히는 문화도시이자 그리스 제2의 도시인 테살로니키에서 여러분들이 한 달간 집중적으로 그리스어를 배우고 세계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어학연수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수업 장소와 수업 시간에 대해서 안내드린 뒤 이 어학당 코스에 있어서 필수적인 반배정과 유럽 언어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학당 등록 절차와 준비해야 될 준비물들, 또 그리스어 준비 정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학당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를 끝으로 이번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어학 연수는 2025년 6월 23일부터 2025년 7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등록 기한은 2025년 5월 11일까지고요. 등록금은 50유로, 수업료는 324유로 정도이며 이 등록금과 수업료는 모두 별개이고 또 자취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교통비는 모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온라인 반배치고사가 있을 예정이고 차후 공지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테살로니키 어학당의 수업은 사이트에 공지된 대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1시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간은 담당 교사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보통 한 중간 휴식 시간이 20분 정도 제공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반 정도까지 수업을 진행했었고요. 또 중간 휴식 시간 동안에는 인근 카페에서 그리스식 프라페나 프레도 카푸치노를 마시면서 친구들과 쉬면서 또 다양한 세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니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업은 첫 수업과 마지막 수업은 테살로니키 대학교의 구 철학부 건물에서 진행되며 또 대부분의 강의는 프랑스 학교 옆에 있는 현대그리스어 학당 전용 어학동에서 전용 강의동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이 점을 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럽 언어 기준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이 유럽 언어 기준이란 유럽연합에서 정의한 언어에 대한 국제적인 숙달 정도인데요. 테살로니키 어학당은 이 유럽 언어 기준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교환이나 칠프리를 갈 때도 이러한 언어 기준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략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기준은 알파 1 혹은 A1이라고 불리는 기준입니다. 이 수준은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이해 수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잠을 주제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잠은 중요하다 정도를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야수 띠까니스를 말할 수 있으면 A1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알파 디오 혹은 A2라고 불리는 정도의 기준은 간단한 의사소통과 약간의 정보 추출 능력을 가진 정도의 척도를 의미합니다.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죠. 이제 좀 더 나아가자면 리타 에나 혹은 B1이라고 불리는 기준이 나옵니다. 이제 관심 주제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뭐 수면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내 신체 회복 능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정도까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거기에 더해서 내 의견에 피력할 뿐만이 아니라 유창한 의사소통까지 가는 게 있다면 그 리타 디오 이제 B2 정도의 언어 기준을 가졌다고 하죠. 이제 뭐 사회 통계학적으로 많은 계층이 노동을 시작한 이래 인류의 평균 수면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맨 위에 있는 기준이 C1 혹은 감마에나라고 불리는 기준인데요.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제로 뭐 까시메리니와 같은 언론을 인용을 해서 뭐 소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많고 폭넓은 그런 대화 수준의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감마 비교 혹은 C2라고 불리는 기준이 되면은 여러분이 빠떼 교수님이나, 혹은 새로 오실 원어민 교수님처럼 이제 훌륭한 원어민에 버금가는 정도의 이해도를 자랑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어 기준에 따라서 반배정을 하게 되는 것은 보다 나중의 일이고요. 네, 이제 한번 어학당에서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학당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에서 공인된 학력 인증 서류. 이제 어학당 홈페이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대학교 졸업장 등을 제시를 했는데, 저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대학교 재학 증명서를 활용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여권을 스캔한 사본이 필요하고, 여권 증명 사진, 그리고 또 등록금 납부 증명서.
그러니까 필요 서류 전체를 제출하는 것은 등록금 납부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띄어진 QR코드에서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제출 서류를 모두 준비한 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등록금 납부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등록금과 수업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학당의 등록금과 수업료는 다른 종류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등록금과 수업료의 이제 수업료를 내는 창이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앞서 내는 프라이스 타입에서 이제 내는 종류를 달리 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료를 납분 뒤에는 증명서를 포함한 서류들을 테살로니케 대학교 학생 포털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가입하신 다음에 등록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schoolmg@smg.auth.gr로부터 발송되는 대학 당국의 승인 메일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교재는 이제 학당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첫 수업 때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학당에서 이제 교재의 종류뿐만 아니라 학당과 연계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서점까지 안내를 해 주시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사시면 되겠고요. 사진에 있는 교재가 이제 제가 작년에 몸담았었던 이제 2024년 학예 A2 반에서 활용하였던 교재입니다. 필기도구는 당연히 꼭 지참해야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태 교수님 수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저희 전공 수업 자료처를 가져갔는데 또 그게 굉장한 도움이 되었어요. 내가 전공 수업 때 정리해놨던 노트라던가 파일이 있으시다면 가져가셔서 어학당 수업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비교해보시고 대조해보시고 또 어학당에서 나온 자료들 같이 기입하시면 굉장히 훌륭한 자료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끝으로 어학당 선생님의 메시지를 끝으로 이번 OT 마무리할게요. 지난 썸머에서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엘레니 쿨랄리 선생님께 저희 새로 올 한국 학생들을 위한 메시지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멋진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한국과 그리스라는 멀리 떨어진 두 국가의 문화가 만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세계 곳곳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어는 저마다의 빛을 비춰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의 목소리, 돈이라는 단어는 내 마음속의 생각에 force, 빛을 비추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테살로니키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또 다른 종류의 빛, 여러분만의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OT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테살로니키 서머스쿨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서머스쿨에 간 여러분들이 테살로니키에서 어떻게 생활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에서 자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테살로니키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필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슈퍼와 어떤 시장을 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테살로니키 생활을 즐기기 위한 간단한 팁들을 소개해드린 뒤에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은 제가 지난 서머스쿨에서 머물렀던 제 자취방입니다. 제 자취방은 거실과 제 침실, 그리고 간단한 책상이 깔려 있어서 굉장히 아늑하고, 그리고 또 제 생활에 굉장히 적합한 구조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좋은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에서 한 달 동안 살기 위해서는 부동산 사이트와 같은 복잡할 것을 알아볼 필요는 없이 그저 아고다나 에어비앤비 그리고 부킹닷컴을 통해서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혹은 장기 렌탈 숙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숙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취방을 구하시면서 다음의 조건들을 참조하시면 보다 더 좋은 방들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대학에서 도보로 최대 20분, 못해도 최대 30분 정도 거리 안에 있는 지역에서 방을 구하는 것이 조금 좋은 조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또 서머스쿨이라는 환경상 공부나 그리고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책상이 달려있는 방이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와 같은 사이트의 사진들을 통해서 세탁기와 샤워시설 그리고 에어컨이 괜찮은 상태인지를 미리 확인하면 더 좋은 방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방을 구하면 좋을지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도는 테살로니키 중심부와 살짝 외곽 쪽까지를 담고 있고요. 이 지도상에 나와 있는 지역 안에서만 방을 구하신다면 사실 굉장히 괜찮은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 이곳 이포크라티오인데 이포크라티오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포크라티오라는 지명이 붙었고요. 강의동에서는 걸어서 20분, 대학교 캠퍼스까지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다시 아리스토텔레스 광장까지 그 정도의 거리가 걸리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광장과 나바리노 광장, 그리고 레오포르스 니키스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테살로니키 도심의 생활이 돌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는 어학당 사무실이 이쪽, 그리고 저희가 강의를 듣는 프랑스 어학당 위치가 이쪽에 있으니 이 지도 안에 있는 공간들을 잘 참조하셔서 방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과가 테살로니키 대학교 어학당과 합의해서 기숙사를 임차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숙소는 바로 대학교 뒤쪽에 있는 이곳의 대학교 기숙사 알파동부터 감마동까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테살로니키는 아래 해안가에서부터 지대가 조금씩 위로 갈수록 가파라지는 그러한 지형을 띠고 있는데요. 산에 있는 구도심인 아노폴리는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지만 저희가 통학을 해야 하는 특성상 교통이 조금 불편하고 또 산에 올라가는 게 여름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조심하셔야 할 것은 지도보다 더욱 서쪽에선 집을 구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치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입니다. 이 기차역과 시외버스역은 노숙자라던가 또 소매치기범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절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도심에 접근하기 위해 통학을 위해 테살로니키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이용하실 교통수단은 바로 버스입니다. 공항에서부터 시내로 들어가는 장거리 시내버스는 1유로 80센트,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는 시내버스는 90센트의 비용이 듭니다.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교통카드가 없기 때문에 노점상이나 동네 소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티켓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버스 중간에 있는 동전 투입기에 90센트 혹은 1유로 80센트 동전을 투입하셔야 합니다. 무임승차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사실 이걸 감시하는 사람이 없고 기사가 이것을 바로 확인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무임승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무임승차는 돈이 없거나 티켓이 없는 극한 상황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희는 외지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부인들의 시선이나 또 이것을 감시하는 인력들이 규제 조치가 보다 더 까다롭다는 점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하철입니다. 최근에 개통한 테살로니키 지하철은 테살로니키 구도심을 관통하는 노선인데요. 70분에 60센트, 하루 종일 내는 요금으로 2유로 50센트의 지하철 티켓을 끊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테살로니키 구도심의 중심지를 통과하는 노선이다 보니 역내에서 로마 시대의 유적을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테살로니키 항구와 테살로니키 해안도로를 통해서 테살로니키 인근의 페레아, 아기아 트리아다와 같은 지역들을 방문하실 수 있는 수상 택시가 있고요. 테살로니키 서쪽으로 가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도역과 그리고 외곽으로 나가실 수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스는 사실 시외버스 교통이 잘 돼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머스쿨을 가셔서 여행을 가시고 싶으시다면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외버스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버스가 10분, 20분 전에 미리 도착하여 10분 전부터 탑승할 수가 있지만 그리스에서 버스 탑승은 항상 정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스의 시외버스는 직행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자동차 소요 시간에 1시간, 길면 2시간 정도를 더 하셔야 되고요. 또 버스 내 충전 포트가 없기 때문에 충전을 미리미리 하시거나 배터리팩을 챙기셔야 합니다. 티켓을 미리미리 출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온라인 티켓이 되는 그텔도 안 되는 그텔도 있기 때문입니다. 웹표소에 가시면 티켓을 출력해줍니다. 도착 지점의 그텔을 예약해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예약 사이트에 대해서도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친구가
테살로니키에서 요아니나로 이동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의 크텔은 지역별로 있는 크텔 회사들의 연합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테살로니키가 있고 크텔 요아니나가 있는데요. 제가 요아니나로 가고 싶다면 크텔 요아니나를 타셔야 됩니다. 또 크텔 사이트가 이렇게 호텔 시간표를 보일 수 있는 사이트와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뉘어 있습니다.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사이트는 호텔 지역.gr, 또 티켓을 예매할 수 있는 사이트는 이티켓 호텔 지역명.gr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점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생필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과 같은 슈퍼마켓 체인이 존재합니다. 알파비타는 여기에 제시된 체인 중에서 제일 저렴합니다. 마수티스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마스크팩이 다 돈났을 때 마스크팩을 사게 됐던 곳이고 나름대로 유용합니다. 예스는 24시간 편의점의 개념에 가까운데요. 24시간 되다 보니 인건비가 붙어서 물품이 조금 비싸지만 굉장히 질 좋은 물품과 무엇보다 밤늦게까지 운영한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체인 중에서 제가 식료품을 구매할 때 이용했던 것은 마켓인입니다. 베니셀로가 있는 마켓인이 굉장히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친절하고 식료품 이질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 점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겠죠? 이제 저희가 강의를 듣는 프라하스 학교 옆에서는 매주 금요일 라이기 아고라가 열립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시장이 나오는데요. 카파디 시장의 전통적인 분위기와 직접 만들어 오시는 소시지 그리고 여러 식료품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모디아노 시장은 현대적인 분위기와 함께 분위기 좋은 카페와 식당에서 친구분들과 굉장히 좋은 추억을 나눌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살로니키 생활을 할 때 즐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조금 추천드릴게요. 테살로니키에는 이렇게 항구에서부터 백탑에 이르는 레오프로스디키스라는 거대한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앞에 보이는 테르모니코스만과 멀리 올림포스 산을 보면서 여름 바다의 풍경을 즐기고 여름 도시의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서 많은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하시면 참 좋겠죠. 화이트 타워, 백탑은 오스만 시대의 요새인데 이곳에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이곳의 전망을 관상하시면서 또 도시의 매력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살로니키 항구 옆쪽에는 라다디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는 또 분위기가 좋은 식당과 카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구에서 즐기는 맥주와 기로스는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 별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기로스와 500ml 병맥주를 테이크아웃해서 항구에서 일몰을 즐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는데요.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와 다른 유럽의 국가들과 차별화가 되는 것은 스파르나라는 저렴한 전통 음식점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스파르나에서 여러 전통 음식들, 해산물이라던가 육류라던가 또 그릭 샐러드를 즐기는 것도 그리스 여행, 특히 테살로니키 생활의 별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특히 이술, 레지나를 꼭 추천드립니다. 레지나는 송진을 탄 화이트 와인인데요. 전통시대에는 코르크가 아니라 성진으로 병을 밀봉했기 때문에 성진의 풍미가 와인에 스며들어 굉장히 좋은 향이 났다고 합니다. 그걸 현대에 재용한 전통주인데요. 레치나가 굉장히 풍미가 좋아서 어떤 술과도 어떤 음식과도 반주로 잘 어울립니다. 이 레치나는 또 먹는 사람에 따라서 물과 사이다에 타 마시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진에 있는 초록색 병 이오르기아디 브랜드를 추천드립니다. 3유로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로스뿐만이 아니라 피자를 테이크아웃해서 항구에서 풍경과 함께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부가차라고 불리는 일종의 페이스트리를 아침 식사로 굉장히 즐기는데 이 빵집에서 갖고 온 부가차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부가차에 계피를 뿌리고 또 유제품 아이란과 함께 드신다면 굉장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리스 사람들도 굉장히 얼죽업합니다. 프레도 카푸치노나 프라페와 같은 음료들을 어학당 쉬는 시간에 즐긴다면 더위도 가시면서 피로를 좀 덜으시고 지역을 보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테살로니키 인근 지역을 둘러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상 택시나
또 버스로도 한 1시간 30분 정도를 가면 나오는 페레아와 아기야 뜨리아다 해변은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와 시원한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테살로니키 인근에 있는 예로바실리오 와이너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 이곳은 미술관과 또 포도밭을 한꺼번에 둘러볼 수 있는 일종의 그리스식 와인판 오설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학당에서 제공하는 시티 투어 코스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좋아서 어학당에 함께 있었던 제 아일랜드의 친구는 나중에 여자친구와 함께 이곳에서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분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살로이키에서 조금 더 간다면 할키디키 반도가 나옵니다. 할키디키 반도는 오염되지 않은 천연의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할키디키의 마지막 반도에는 또 금녀의 구역이라 잘 알려진 성산 아토스가 있으니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이트 타워에 있는 테살로니키 역사관 안에 있는 한 구조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테살로니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간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한 전시실에는 테살로니키로 오간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배경으로 깔아두고 그 가운데 거울을 비춰였습니다. 이 테살로니키라는 국제적 공간의 한 일원이 될 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국제도시 테살로니키, 테르마이코스만의 요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